계약서에 마지막 서명을 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던 제 사무실 그 넓은 공간의 소유권을 넘기는 순간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빌딩 숲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20년 동안 이곳에서 일했는데 이제 떠나는 겁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만 사무실에 울려 퍼졌고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정말 가시는 겁니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제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눈빛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 왜 모든 걸 정리하고 산골로 가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회사 매각 대금은 80억 원이었습니다. 건물 매각까지 합치면 총 120억 원 정도가 제 통장에 들어왔죠. 하지만 그 돈이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무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20년 전 아직 젊었던 제가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아들,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죠. 저는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산골 집에서 쓸쓸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중국 출장 중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상하이 호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새벽 2시였죠. 형님, 아버지께서.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급히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이미 차갑게 식어 계셨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문상객도 많지 않았죠. 아버지는 평생 산골 마을에서 사셨고 친구도 이웃도 대부분 세상을 떠나신 뒤였어요. 빈소 앞에 놓인 영정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죠. 49제를 지내고 나서 저는 아버지가 사셨던 산골집을 찾아갔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차로 3시간을 달려야 하는 곳이었어요.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리니 작은 집 한 채가 나타났죠. 지붕은 낡았고 담장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자 녹슨 경첩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집안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낡은 라디오, 오래된 안경, 손때 묻은 책들이 보였어요. 부엌에는 된장 항아리가 있었고 마당에는 아버지가 가꾸시던 텃밭이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아버지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이죠. 매달 용돈을 보내긴 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드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돈을 거의 쓰지 않으셨죠. 통장을 확인해 보니 몇천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쓰고 싶은 게 없었구나, 아버지.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건 돈이 아니라 아들이 옆에 있는 것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낡은 집에서 잤습니다. 아버지의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오래된 빨래비누 냄새가 났어요.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바깥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렸죠. 도시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아들아, 이제 좀 쉬어라.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단다. 꿈속에서 저는 울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웃으셨죠. 그리고 산 너머로 걸어가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결심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서 모든 걸 정리하기로 말이죠. 회사도 팔고 건물도 팔고 아파트도 처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곳 산골로 돌아와 아버지처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50억 넘는 재산을 버리고 산골로 간다고? 친구들이 말렸죠.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20년 동안 돈을 벌기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행복하지 않았어요. 밤 12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으로 바빴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보다 출장 가방을 더 자주 봤다고 했어요. 여보, 나 산으로 갈 거예요. 아내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뒤로 당신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가세요. 하지만 나는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했습니다. 아내는 도시 생활을 좋아했어요. 친구들도 많았고 문화생활을 즐겼죠. 갑자기 산골로 가자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나는 가야겠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냥 가끔 연락만 해요. 우리는 이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떨어져 살기로 한 거죠. 그렇게 서울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넘겼어요. 20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건물은 부동산 업자에게 맡겼고 아파트는 아내 명의로 넘겼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아버지 사진이면 충분했죠. 마지막 날 사무실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20년의 시간이 그곳에 담겨 있었어요. 첫 계약을 따냈던 날, 직원을 처음 뽑았던 날, 상장종을 쳤던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상하게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마음이 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니 서울의 소음이 귀를 때렸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공사장 소음이 뒤섞여 들렸죠. 그 소리가 이제는 시끄럽게만 느껴졌습니다. 빨리 산으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짐을 실은 트럭은 이미 출발한 상태였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혼자 옮기기는 어려웠거든요. 운전기사가 정말 산으로 가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네, 그곳이 제가 가야 할 곳입니다. 기사는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강원도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었고 다시 지방도로로 들어섰어요. 차장 밖 풍경이 점점 바뀌었죠. 빌딩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논밭이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어요. 산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비포장도로에 접어들자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먼지가 날렸고 돌멩이가 차체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죠. 오히려 설렜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어요. 아버지가 사셨던 그 집, 이제는 제가 살 집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집은 여전히 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보였어요. 고쳐야 할 곳이 보이고 손봐야 할 부분이 눈에 들어왔죠. 이 집을 다시 살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사신 집이니까요. 이곳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게 후회됐습니다. 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옮기고 옷을 정리하고 살림살이를 꺼냈어요.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몇 시간이 걸렸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펼쳐졌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이곳에서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였어요. 아버지가 담그신 된장이 항아리에 남아 있었거든요. 냄비에 물을 끓이고 된장을 풀었죠. 두부와 감자, 호박을 넣었습니다. 된장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처음 만든 찌개치고는 괜찮았습니다. 밥을 짓고 김치를 꺼내 상을 차렸어요. 아버지의 사진을 상 위에 올려놓았죠. 아버지, 이제 저도 여기서 살겠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바깥에서는 온갖 소리가 들렸어요.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렸죠.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들이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래에 철물점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연장과 자재를 샀죠. 새로 오셨어요? 주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살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반갑게 웃으셨어요. 좋아요. 젊은 사람이 들어오니 마을이 살아나겠네. 지붕부터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와가 깨진 곳이 많았거든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니 마을이 한눈에 보였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죠. 집이 10채 정도 있었고 대부분 노인들이 사셨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이 보였어요. 지붕을 고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혼자 하려니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손에 물집이 잡혔고 허리가 아팠죠. 하지만 회사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때보다 훨씬 만족스러웠습니다. 뭔가 직접 만들고 고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담장도 새로 쌓았습니다. 무너진 부분을 돌로 쌓아 올렸어요. 시멘트를 섞고 돌을 나르고 하나하나 쌓아갔죠.
며칠이 걸렸지만 완성했을 때의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스스로가 대견했어요.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땅을 고르고 텃밭을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가꾸시던 자리에 다시 채소를 심었죠. 상추, 고추, 토마토, 오이를 심었습니다. 모종을 심으면서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하셨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죠. 물을 주고 흙을 돌보는 일이 재미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텃밭을 확인했어요.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 신기했죠. 이렇게 작은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게 경이로웠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이웃들이 하나둘 인사를 왔습니다. 새로 오셨다며요? 할머니들이 김치를 들고 오셨어요.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드세요. 고마웠죠? 서울에서는 10년을 살아도 옆집 사람 얼굴을 모르는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났어요. 할아버지들은 농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맘때는 이걸 심어야 해요. 물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귀담아 들었어요. 그분들의 지혜가 대단했습니다. 평생 이곳에서 사시면서 터득한 노하우였죠. 대학에서 배운 경영학보다 더 실용적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제 산골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집 주변을 정리했어요. 점심은 직접 지은 밥과 텃밭에서 딴 채소로 해결했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잘 지내요? 목소리가 밝았죠. 응, 잘 지내고 있어. 짧은 대화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나 다음 주에 한번 내려갈게요. 구경 좀 하려고요. 아내가 올 거라는 말에 기뻤어요. 약속한 날 아내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아내를 보니 반가웠어요. 와, 여기가 그 집이에요? 아내가 둘러보며 감탄했죠. 많이 고쳤네요. 깔끔해요.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직접 다 했어.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이? 정말요? 집안을 구경시켰습니다. 정리된 방, 새로 깐 마루, 고친 부엌을 보여줬어요. 대단한데요? 이런 재주가 있었어요? 아내가 진심으로 놀라워했죠. 텃밭도 보여줬습니다. 와, 채소가 이렇게 컸어요? 상추를 따서 아내에게 건넸어요. 씻어서 먹어봐요. 정말 맛있어. 점심을 차려줬습니다. 된장찌개와 텃밭 채소로 만든 쌈밥이었어요. 당신이 요리를요? 아내가 또 놀랐죠. 이제 뭐든 할 수 있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서울에서는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었는데 말이죠. 식사 후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걸으니 이웃들이 인사했어요. 사모님 오셨어요? 할머니들이 반겼죠. 네, 구경 왔어요. 아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아내도 감동한 것 같았어요. 산초위까지 걸어갔습니다.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기 진짜 좋네요. 아내가 말했죠. 공기도 좋고 물도 깨끗하고 계곡에 손을 담그니 차가웠습니다. 여름에는 여기서 물놀이를 해요. 마을 사람들 말을 전해줬어요.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행복해 보여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오랜만에 제대로 사는 것 같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죠. 미안해요. 처음에는 이해 못했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내가 떠나야 했습니다. 또 올게요. 자주 내려올게요. 차에 타면서 말했어요. 기다리겠소. 손을 흔들며 배웅했죠. 차가 멀어져 가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아내도 이곳으로 올까? 그런 기대가 생겼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텃밭의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랐죠. 고추가 빨갛게 익었고 토마토도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오이는 너무 많이 열려서 이웃들에게 나눠줬어요. 잘 키웠네요. 할머니들이 칭찬했죠.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김장을 했어요. 혼자 어떻게 해요? 같이 하시죠. 할머니들이 불러줬습니다. 배추를 씻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는 과정을 배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의 손놀림이 빨랐죠. 온종일 김장을 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즐거웠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었죠. 도시에서는 이런 거 못 해봤을 거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좋네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김장이 끝나고 김치를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20폭이 넘게 담갔어요. 겨울 내내 먹을 수 있겠네요. 뿌듯했죠. 이렇게 직접 만든 김치를 먹을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사 먹기만 했는데 말이죠.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죠. 마당에 쌓인 눈이 20cm는 됐습니다. 와, 진짜 많이 왔네. 감탄하며 밖으로 나갔어요. 눈을 밟는 소리가 뽀드득거렸죠.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삽으로 마당에 눈을 쓸어냈어요. 생각보다 힘들었죠. 1시간쯤 했을까 등에서 땀이 났습니다. 도와드릴까? 옆집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괜찮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삽을 들고 계셨죠. 함께 눈을 치웠습니다. 젊은 사람이 힘이 좋네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둘이서 하니 금방 끝났죠.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인사하니 손을 저으셨습니다. 뭘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지. 겨울은 춥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얼어붙은 계곡, 눈 덮인 산, 하얀 마을 풍경이 그림 같았어요. 저녁이면 장작난로에 불을 지폈죠.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좋았습니다. 난로 앞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차를 마셨어요.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설에 어디 가세요? 이웃 할머니가 물었어요. 여기 있을 겁니다. 대답했죠. 가족은 안 오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는 서울에 있어요. 혼자 보낼 겁니다.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설날 아침 차례를 지냈습니다. 아버지 사진 앞에 음식을 차렸어요. 나물, 전, 떡국을 준비했죠. 아버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사셨던 것처럼 살고 있어요. 눈물이 났어요. 혼자 떡국을 먹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었어요. 이웃 할머니들이 서 계셨죠. 혼자 설 보내면 쓸쓸하잖아요. 우리 집에서 같이 먹어요. 할머니들이 끌고 가셨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 괜찮아요. 하지만 이미 할머니들은 제 팔을 잡고 계셨어요. 할머니 댁에 가니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떡국, 잡채, 갈비찜, 각종 전이 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와,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놀랐죠? 명절인데 당연하지.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떡국이 구수했고 전이 바삭했어요. 맛있습니다. 계속 칭찬했죠. 많이 먹어요. 할머니들이 자꾸 권하셨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 따뜻한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었죠. 식사 후 윷놀이를 했습니다. 해보셨어요?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어릴 때 해봤어요. 오랜만이었지만 재미있었죠. 도개걸 윷모 외치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들도 함께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인사했어요. 내년에도 같이 해요. 할머니들이 말씀하셨죠. 집에 들어와 생각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설 잘 보냈어? 물었어요. 응, 친구들이랑 모여서 먹었어. 당신은? 이웃들과 함께 보낸 이야기를 했죠. 좋겠다. 나도 다음에는 거기서 보낼까? 아내가 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얼음이 풀렸어요. 산에는 진달래가 피었고 마을에는 개나리가 피었죠. 씨 뿌릴 때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뭘 심을까요? 고민하며 물었어요. 감자랑 옥수수 심어봐요. 잘 자라요.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쟁기로 땅을 뒤집었어요. 흙에서 지렁이가 나왔죠. 지렁이 많으면 땅이 좋은 거예요. 할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밭을 갈고 고르고 정리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뿌듯했죠. 씨를 심었습니다. 감자, 옥수수, 고추, 상추를 심었어요. 이번에는 작년보다 더 넓게 심었죠. 욕심내면 안 돼요.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하세요. 할머니가 조언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면 신기했어요. 작은 생명이 자라는 게 경이로웠죠.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다니 스스로 놀라울 때가 많았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어느 날 서울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내였어요. 손편지를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봉투를 뜯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나 결정했어요. 다음 달에 이사 갈게요. 당신이 있는 곳으로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아파트는 처분하고 필요한 것만 챙겨갈게요. 이제 나도 시골 생활을 배우고 싶어요. 당신처럼 밭도 가꾸고 김치도 담그고 이웃들과 어울리며 살고 싶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같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안 될까요? 편지 끝에는 아내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2년 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아내가 온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올 건가? 혼잣말을 했죠.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아내가 이곳으로 오겠다고 했죠. 즉시 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을 하나 더 정리하고 부엌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마당에 꽃도 심었죠. 새댁 오세요? 할머니들이 물었습니다. 네, 다음 달에 아내가 와요.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그거 잘 됐네요. 둘이 사는 게 좋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 아내가 도착했어요. 큰 차에 짐을 가득 싣고 왔죠. 왔어? 반갑게 맞았습니다. 응,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네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함께 짐을 내렸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았어요. 집 안을 구경하는 아내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기 참 좋네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마당을 보며 감탄했어요. 저기 있는 게 텃밭이에요? 손으로 가리키며 물었죠. 그렇소. 같이 가꾸면 돼요. 손을 잡고 텃밭으로 갔습니다. 이게 다 당신이 키운 거예요? 채소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네, 직접 심고 가꿨소. 자랑스럽게 말했죠. 대단해요. 나도 배울게요. 아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돼요. 어렵지 않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둘이서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밥을 짓고 국을 끓였어요. 우리 결혼하고 처음으로 같이 요리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말했죠. 맞소. 서울에서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함께 만든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아내가 칭찬했죠. 직접 키운 채소라 그런가 봐요. 뿌듯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죠. 이튿날부터 아내도 산골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찾아와 인사했어요. 사모님, 어서 오세요. 김치며 반찬을 들고 오셨죠? 감사합니다. 아내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요. 할머니들이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는 금방 마을에 적응했습니다. 할머니들에게 요리를 배우고 김치 담그는 법을 익혔어요. 텃밭 일도 열심히 했죠.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다행이네요. 안심했어요. 함께 산책도 자주 했습니다. 산초입까지 걸어가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여유있게 걸을 시간이 없었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맞소. 항상 바빴으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와서 당신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아내가 제 얼굴을 보며 말했죠. 당신도 그래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응, 나도 그래요.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텃밭의 채소들이 무성하게 자랐어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고 오이가 주렁주렁 열렸죠. 대박이에요. 아내가 좋아했습니다. 함께 수확했어요. 바구니 가득 채소를 담았죠. 이웃들한테 나눠줘요.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이웃들에게 채소를 돌렸습니다. 잘 키웠네요. 할머니들이 칭찬하셨어요. 둘이 하니까 더 잘 되나 봐요. 웃으며 대답했죠. 사이좋게 사세요. 할머니들이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행복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작은 카페 하나 하면 어때요? 놀라서 물었어요. 카페요? 여기서?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마을 사람들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에서 온 사람들도 들를 수 있고요. 생각해보니 괜찮은 아이디어였습니다. 해봐요. 재미있을 것 같네요. 찬성했죠? 정말요? 그럼 준비해 볼게요. 아내가 신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열정적인 모습이었어요. 서울에서 무기력했던 아내가 아니었죠. 창고를 카페로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벽을 칠하고 바닥을 깔았어요. 중고 테이블과 의자를 구해서 놓았죠. 아늑하네요. 아내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작은 주방도 만들었어요. 커피 머신을 설치하고 찻잔을 준비했죠.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간판도 달고 메뉴판도 만들었어요. 산골 카페라는 간판이 달렸죠. 오픈할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해봐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오픈 행사를 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주셨습니다. 와, 여기 좋네요. 둘러보시며 감탄하셨어요. 아내가 직접 커피를 내렸죠. 맛있어요. 할머니들이 칭찬하셨습니다. 자주 오세요. 편하게 쉬다 가세요. 아내가 환하게 웃었어요. 카페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주 왔고 등산객들도 들렀어요. 여기 분위기 좋네요. 손님들이 좋아했죠. 아내는 열심히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는 아내가 아름다워 보였어요.